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크리스찬 디올 쇼핑백 이런 제목하에 말이죠. 서울의 소리에서 이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함정 취재를 한 거예요. 자, 함정 취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과거부터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이 친북 좌파 빨갱이 목사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이거를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는데 즉각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 함정 수사,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도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추세인 것은 맞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거겠죠. 예. 그야말로 이 취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표현의 자유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래서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김인석 재판이 이제 종료가 돼서 2월 13일 날 선고하겠다.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인석 재판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백현동 재판이지 않습니까? 자, 백현동 재판이 여러 군데 걸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이제 국토부 압박이냐, 아니면은 지가 이제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특혜를 준 거냐, 요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대장동 재판, 그러니까 중앙지법의 33부 김동연, 여기에서 하나 이제 배임 혐의로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규태 판사 34부,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유포냐,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이번 김인섭의 로비 실태와 관련된 이 재판 선고가 2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른 두 재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김용 재판도 이재명의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김인섭 재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만약에 김인섭이가 유죄가 떨어지면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유죄가 확실하다, 형량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재판, 이게 이제 아무리 봐도 대장동 33부보다는 빨리 선고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재명의 유죄 판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섭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어느 정도 과연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종종 전라도 시인, 전라도 교수 해갖고 많이 나오는데, 이 정재학 전라도 시인이 요즘은 보니까요, 이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 매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써요. 요걸 보면은요, 이재명의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악마화됐다. 그래서 이 악마화된 그 쭉 사례들을 짚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과 현재 민주당의 이 타락상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국이가 결국은 이낙연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왜냐? 지금 제 주인이 지금은 말하자면 당대표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이게 조국도 이재명한테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관할이 됐든 부산이 됐든 어딘가 공천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꼼수를 지금 조국이가 보내서 결국은 이낙연, 당시기상 장관할 때 이낙연이가 총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낙연을 치고 들어가는 이 조국의 심리 상태를 보면 참 이런 것들이 장관까지 했으니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인간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락할지 지켜볼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정재학 씨이 얘기하는 민주당의 이 악마화, 이게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정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디올백, 요거 한번 난리가 났었죠. 요거 가지고. 자, 자료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게 300만 원 명품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품백이 아니고요, 그냥 그냥 가방 같은 거예요. 백이 아니라. 예. 그거를 갖다가 명품백이라고 해서 난리를 치고 이제 과장을 한 건데, 이 최재형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이게 목사 타이틀 쓰고 참 다른 목사님들, 건전한 목사님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목사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거 고발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이런 걸 뭐라고 이제 추방을 해야죠. 물론 이제 서울에 아니고 이제 LA 있는데, LA도 교회가 수백 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천 개. 그래서 LA 교계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최재형이가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이 쇼핑몰 백도 하고, 그리고 지가 이제 요 시계에다가 말하자면 몰카를 내장해서 완전히 정말 첩보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촬영해갖고 소리 소리에 줘가지고 소리 소리에서 요거를 이제 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 소리가 이제 일단 송구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욕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욕하고, 그리고 나서 고발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그래서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이 보도된 11월 28일에 알았다고 보인다, 요런 요지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즉각적으로 배당을 했어요. 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김승호한테 배당이 돼서 본격적으로 수사 국면에 일어났는데, 서울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이게 지난 27일자, 그러니까 11월 27일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도했는데요. 작년 9월에 코바나 컨텐츠 여기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라는 인간이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해 줬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올렸어요. 자, 근데 이 영상은요,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불법으로 촬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그 당시에도 이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제 이 LA에서 아주 노골적인 친북 활동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LA에는요, 이 친북 종북 좌파들이 제법 됩니다. 동부하고 좀 달리. 자, 그래서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본격적 사실상의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라는 좌파, 예, 이 종북 좌파 성향의 이 목사, 여기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고도의 공작을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은요, 이게 사실상 목사로 위장한 이게 일종의 이제 간첩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뭐 이제 북한으로부터 상까지도 받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한번 지금 뭐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재형 목사는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NK비전을 2021년도에 설립한 인물이고, 이 단체를 통해서 북한을 수차례 왕래하면서 통일, 이 사람에게는 통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여 년간 통일, 종북 좌파 통일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 2012년도 14선 5주년 기념에 평양에서 열렸던 통일 토론회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통일운동에 대한 방해를 좀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이는요, 책도 많이 썼어요.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또 북녘의 교회를 가다, 이러한 지금 이제 책도 쓴 사람이 최재형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재형이가 말이죠, 대통령 취임 후에 무려 5차례나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의 면담을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면담에 성공하니까 이거를 몰래 몰카로 찍어서 지금 이제 가짜 여론을 조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마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가짜 여론은 지가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를 말하자면 선물로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서울의 소리 측에서 말하자면 이런 명품 백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함정 취재 기법도 알려줬겠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하고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종북 좌파 목사의 합작품이 바로 쇼핑백 영상 보도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요, 이런 종북 좌파 목사들까지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들어서 지금 이제 이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이 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시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이 내년 총선 또는 대한민국 전국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이런 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 인간이 이제 김인섭이에요. 김인섭이 로비 관계는 뭐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테고, 그래서 이 김인섭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혐의냐? 지금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줬다는 거죠. 왜? 김인섭이가 이재명이하고 둘이서 호용호재할 정도로 친했고요.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을 갖다가 2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정진상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다. 그러니 얼마나 로비가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백현동에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거기다 용도 변경을 4단간에 올려줬고,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를 100% 짓게 돼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10%만 짓도록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무려 이 시행사인 이 정바울 이 시행사 대표가 결국은 한 3,150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하게 된 것은 본래 민관합동에서 지금 이제 이 시행사 정바울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 김인섭이가 그렇게 참여하면 이익이 작다, 이런 정바울 시행사 대표의 의견을 듣고 아예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빼도록 로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주요 혐의가 돼서요, 77억 원의 금품 플러스 5억 원 상당의 한바 식당 운영권까지 얻어요. 그래서 이게 도합 얼마짜리가 되느냐? 사익을 취했느냐? 82억 원의 사익을 좀 취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요, 징역을 5년을 구형했고 추징금 66억 733만 원의 추징금 부과를 요청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용이 이재명 시장하고 정시장 실장하고 정치적 교분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적극 이제 정치적인 측근인 피고인과 결탁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한, 이 민간업자가 이 정바울 시행사 대표가 되겠죠.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이다. 부패 카리타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해달라. 징역 5년 이렇게 했는데, 이 정진상이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 김인섭이는 끝까지 부인하죠. 이재명 정진상은 아는 건 맞는데 청탁은 한 적이 없어. 그리고 77억이는 동업인에게 받았던 정당한 대가야. 이건 자기가 동업자지 로비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고 공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정근이 알선 수재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법 쪽에서 나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중역, 지금 그러니까 징역 5년을 검찰에서 구형했잖아요. 거의 징역 5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요, 이제 이정근 씨를 하나 예로 들고 있어요. 이정근의 경우에는요, 10억 원의 알선 수재 혐의로 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얼마 선고가 나왔냐? 4년 2개월 선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인섭의 형량은요, 김인섭은 82억 원의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 자, 그래서 요 사건이 결국 10억짜리하고 82억짜리 오면 8배나 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피고인에게 지금 이 징역 5년에 66억 추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요거보다 더 센 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백현동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이 한 묶음으로 가서 지금 이제 중앙지법의 33부 김동연이가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요게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심 이번에 김인섭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이재명하고 직접 이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그 다음에 백현동과 관련된 배임죄, 요 2개가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만약에 김인섭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렇게 용도 변경해줬어. 요 발언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김인섭의 로비 내용을 갖다가 유죄 판결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이게 허위사실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이게 바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근 씨가 지금 이제 10억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 넘는 실형이 떨어진 거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징역 5년, 이거 충분히 그 정도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요게 지금 법조에서 보는 지금 내 전반적인 기대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서 이건 바로 의원직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의원직 상실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민주당이 얼마를 지난 대선 때 받았느냐? 434억 원의 보존 비용을 받았어요. 요것도 전부 토에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현동,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요 33부 재판에도 이번 백현동 사건의 김인석, 요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김동연 재판부에서 이제 백현동 배임 혐의를 따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배임도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말이죠.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부풀려 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김인석, 이 재판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재명의 다른 두 재판의 연관성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문울련이 조국. 그래서 요건데요. 문울련이 조국이다. 이게 뭐냐면, 한참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낙연, 조국이가 한 패가 됐을 때, 지금 이 온라인 선상에 떠들었던 밈이에요. 연희는 이제 이낙연을 갖다가 연이라고 하잖아요. 문울연이. 예. 그 다음에 조국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가까웠는데, 최근에 이제 이낙연이가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이재명한테 공천을 받아갖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비례정당은 연동형으로 가면 가능하지만 연동형으로 안 가고 지금 이재명이가 과거 이 병립형으로 가겠다. 이런 내심을 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이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낙연이는 아무 영향가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이낙연의 지지세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의 판세를 지금 이 조국이가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낙연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본인이 갈 일은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한때는 문울연이 조국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이낙연을 차고 나선 것이 바로 조국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제 건대에서 진행된 이제 출판 기념회, 그러니까 이제 박성우 출판 기념회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지금 뭐 기획실장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내내 잘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의 말하자면 친명바로 속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나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무슨 소리냐? 이낙연하고도 업무도 같이 했지만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전혀 없다.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낙연이가 정치적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시대적 과제나 시대적 방향은 저와 다르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로 신당을 만드는 것은 지맘이니까 관계없어. 그러나 시대적 과제와 시대적 방향, 지금 조국이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이낙연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가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딱 규정을 하고 타도하는데 지금 이 조국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범민주 진보정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이낙연이가 하는 경로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하고 손을 잡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때는요 문울연이 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반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조차도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반문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게 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자, 문울열이 오요. 문울열이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 문재인이고 열이 이준석열 할 때 열이 그 다음에 열자 그 다음에 오사오는 오자. 그래서 문을 열이오 이런 반문 성향 이 커뮤니티에서 문을 열이오 또 이런 거를 또 유행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이가 한때는 몸을 다룰 때는 문을 여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문을 여니 조국이 보인다 이렇게다가 문을 열이 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반 이낙연 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을 돕는 작업, 충성 맹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인간들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이가 결국은 이낙연의 등에다가 칼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가, 지난번에 이제 경선에서 지고 나니까 조국이가 이낙연 후보의 승복으로 민주당 경선이 끝났다. 요렇게까지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측근 지지자들이 이제 열받아갖고, 아니, 승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 우리는 그 승복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이재명이가 이겼다나, 경선에서 이겼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열받아가지고요. 그 이낙연 측근들, 이낙연 세력들은요, 이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아예 책장을 찢거나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이거 거무죽죽 하잖아요. 야, 참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이제 이 과거가 있듯이 이낙연들하고 경선을 한 번 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조국이가 나는 이낙연은 지지 못해. 그리고 이낙연의 신당은 선거할 수도 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심도 못 간다? 이게 이제 박지원이가 또 이런 읊조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낙연의 그 새로운 그 이 신당 창당 요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분위기로 빠져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의 이 칼럼니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스카일리 데일리에 나와서 지금 이제 시인을 쓰고 시를 이 시가 아니라 이제 칼럼을 쓰는 분이에요. 자, 얼굴을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으로. 자, 이 정도로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글이 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바로하다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말이죠. 스카일리 데일리에 붙어 있는 이 칼럼의 제목은 전라도에서 이 칼럼인데 악마는 민주당에 더불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더 때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민주당은 악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이거를 뭐 보니까 아주 빼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부 현상에서 추출한 단순한 가치평가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5년을 비롯해서 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함축시킨 범사회적 명제라고 봐야 된다. 이 악마가 민주당에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 악마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시작이 이제 민주당 악마다. 이게 시작은 간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민노총 간첩부터 충북주의 간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간첩들이 풀려나서 활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단순히 간첩 피우 집단 민변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재판을 지연시킨 사안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판사들이 법조협조한 결과다. 그리고 또 악마의 이유 하나의 사례는 바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도용한 윤명희한테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선거 개입이 확실한 울산시장 선거 사건도 임기를 다 맞출 정도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 왔는데 이게 바로 사법부 농단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면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악마와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물받는 소리가 녹음되어 들려도 그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코인 거래를 한 인간에게도 처벌이 없어.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뇌물받는 소리를 들렸다. 이건 농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게 무수히 많아갖고 윤미향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윤미향 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악마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특히 국방안보하고 경제교육문화에 이르면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받는 소리가 녹음이 들려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대정부 질문을 한 자리에서 코인 거래를 한 인간에 대한 처벌도 없고 이건 이제 김남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행위가 명확한 문재인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한 내용,
이건 처벌도 처벌이지만 문재인하고 공급 아니냐? 왜 덮기만 덮는데 이렇게 초작에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또 악마의 사례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을 동원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를 성토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더군다나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IAEA의 판단에 이의를 둔 국민이 하나도 없어. 다만 민주당 이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든 악마일 것이고 이들도 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악마라는 명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비정상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민주당 악마, 예, 이재명한테는 뭐 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선 쌍욕을 퍼붓는 천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줄 수 없다. 바로 이제 형님, 그 다음에 김부선 부상 연애 이런 거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비인간적 행태는요. 아비가 신명이라는 점에서 정점을 찍는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 아비도 100명, 10명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안바성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대장동 비리 이런 거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악마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 출신 김용주 의원이 지금 딱 포진하고 있어요. 이래서 포진하면서 지금 국방부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는 지금 악마가 한 70여 명이 이르는데 이 악마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독재를 반대하는 자들이 북한 독재는 있다는 이율 배반의 상황을 우리가 악마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아니냐? 악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간첩이 풀려나서요, 길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간첩의 민주화 유공자라고 큰소리치는 사례를 보면서 민주당에 악마가 없다고 그 누가 인정하겠는가? 아니 이재명 방탄에 목을 메고 사는 개들은 누구를 위해서 묻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그들이 개라면 지금 그들은 국민을 향해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재명을 위해 국민을 함께 짓고 왔다. 예. 그러면서요, 이재명을 위해서 당 전체가 국민을 위한 지금 향해 지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민주당을 차지하는 너희도 개들이라는 생각이다. 슬픈 눈으로 민주당을 보면서 다양한 한숨만 나온다. 이런 이율 배반적 상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 들은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